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을 향한 우리나라의 첫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 8월 5일 드디어 발사됐습니다. 목표 궤도 안착까지는 아직 까다로운 항해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가 달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기까지 연구진들의 수많은 노력과 숨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마치 우주인이 된 듯 달에 성큼 다가가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다채로운 과학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기술통신부터 천문우주까지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올해는 천문우주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주년이 됐고요. 지난 6월에는 순수 우리기술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까지 쏘아 올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새삼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달 탐사전 특별전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달 여행 떠나보실까요?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8월 5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됐습니다. 세계 7번째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려 한 걸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고요의 바다 달을 향해 인류가 힘차게 내디는 꿈과 도전이 흥미진진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특별전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사님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전이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전시 내용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며칠 전 8월 5일 오전 8시 8분에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학관은 이제 특별전을 준비를 했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관람객 본인이 우주가 돼서 달에 가는 여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지구에서 보는 달,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달에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다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부에서는 달에서 보는 지구 컨셉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전을 보면 제가 우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구석구석 즐길 준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러 갈까요? 네. 이 전시실에서는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체와 우주복에 대해 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실제로 입었던 우주복과 핸드프린팅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우주복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연구사님, 지금 이게 이소연 박사님이 입었던 그 우주복인 거잖아요. 네. 저 실제로 지금 처음 봤거든요. 우주복 하면 그 신생아 우주복밖에 모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한데요. 아니 근데 이 우주복은 일반 작업복이랑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제 사람 생명 장치를 이제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작업복과 다르게 이렇게 좀 활동이 불편하지만 우주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은 다누리의 모형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달 궤도 탐사선인데요. 전시 기간 동안 매일 다누리가 실제 어디를 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사님, 이거는 다누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누리 축소 모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는 실제 다누리 크기 모형,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m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에 실제 크기를 맞춰서 저희가 실사를 붙여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3분의 1 축소 모형입니다. 저는 사실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어디를 좀 떠들고 있나요? 현재 다누리가 가고 있는 위치는 뒤에 보시면 저 전시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네. 지금 우주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8월 5일 날 발사를 했고요. 약 4개월에 넘쳐서 이제 우주 여행을 통해서 이제 달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제가 전시장을 둘러보다 뭔가에 홀린 듯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진공 상태로 보관된 이것.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입니다. 아쉽게도 월석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대신 달의 흙을 만져볼 수는 있습니다. 방금 또 달의 월석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의 표면이 좀 궁금한데 지금 여기 흙이 보이거든요. 네. 이 흙이 인공 월면토라고요? 그게 네. 뭐예요? 보통 월면토라 하면 달의 흙을 말하는데 이제 달의 흙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내 박사님들이 국내 집안 재료를 활용을 해서 가장 흡사하게 만든 인공 달의 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네. 저 이렇게 부드러운 흙 처음 만져보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기 엉덩이 같은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이 와 기분 좋은데요? 네. 아. 관람객들의 참여와 흥미를 끄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한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이거 보니까 달 착륙 위치 맞추기 이거는 뭐예요? 네, 우리나라는 2031년도에 최초로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에 있는데요. 그 위치를 맞추는 이벤트입니다. 위치를 맞추는 이벤트요? 네. 이거 하면 또 저죠.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큰 소리는 쳤지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이거 어디를 찍어볼까? 힌트 없을까요, 힌트? 기존에 달 착륙했던 착륙선들을 보면 네. 이런 바다, 평평한 데를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 네, 바다. 연구사님이 주신 소중한 힌트를 토대로 제가 예측한 착륙 위치를 소수점까지 적어봤습니다. 저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네. 저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우리 연구원님의 길을 한번 넣어주시죠. 야? 너무 약해. 조금만 더 세게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달 탐사 특별전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니 정말 우주가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관람객들에게도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전 보니까 좀 어땠어요? 달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고 되게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달에 대해서 오늘 좀 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한 다른 층에서도 볼 수 있는 과학 증강 형식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간접적이나마 그 즐거운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이냐고요? 과학관 야간 개장이 남아 있습니다. 전시장 바깥에서 즐거운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 마술쇼가 인기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해보기 어려운 과학 실험을 마술과 함께 만나는 거죠. 어른도 아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깁니다. 자, 이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한번 보세요. 네, 무거운 기체입니다. 여기 목에 걸리는 게 느껴지세요? 네. 소리가 매우 늘어지는데요. 오늘 아이들이랑 매직쇼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일단 과학 실험을 아이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그 화산 폭발처럼 펑 터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페트병 폭발이요. 그게 제일 커서 놀라기도 했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조금 무서웠는데 재밌기도 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과학관에 어둠이 내렸지만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줄 보이시죠? 이 줄의 정체가 뭐냐면요. 오늘요, 직접 달과 토성을 눈으로 볼 수 있대요. 커다란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니 두근두근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이쪽에서는 토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하고 처음 본 천체들 중에 하나예요. 반대쪽에서는 달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달의 모습을 보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크고 붉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 전시관에서 공부했던 달이 천체 망원경 너머로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마침 올해의 마지막 슈퍼문이라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큰 달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며 소원도 빌어보고 조금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달을 봐봤는데요. 달에 진짜 토끼가 없어요. 대신에 엄청 노랗고 크고 밝은 둥근 달이 떠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최고.
여러분, 오늘은 달 탐사 특별전을 하루 종일 둘러봤는데요. 다누리 모형부터 월석에 월면토까지 달여행 제대로 하고 온 기분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오셔서 달여행 하시기 바랄게요. 달하니까 마지막에 이 노래가 좀 생각나네요. Fly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말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과학 기술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본 오사카. 제일 제주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이곳은 쯔루하시입니다. 거의 모든 전철이 이곳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죠. 하지만 쯔루하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간판만 없다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일본으로 건너와 갖은 고생을 하며 뿌리를 내린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루하시를 만들고 고향 제주를 발전시키며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각종 부침개부터 김밥과 온갖 반찬들. 세상에 족발도 있네요. 한국과 제주 것이라면 없는 게 없는 이곳이 바로 쯔루하시입니다. 누군가 제주 동문시장 같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네요. 다 이쪽에 다 한국 사람들이야. 교포들도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들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똑같은 음식만 다 만들잖아. 다른 것이 어디 좀 있는. 가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파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곳곳에서 제주 사투리가 들려오던 곳. 강경자 씨는 45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주 분들도 많고 근처에 제주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2세대, 3세대 되니까 이제 제주도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 세대 정도. 돌아가시거나 대부분 고령자이신 제1제주인 1세대. 그분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참전사 고태수 스님. 14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곳만은 빼놓지 않고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놉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오신 어르신. 고향 사람과 고향의 맛이 그리우셨던 게죠. 3년이면 뱃살. 오래 살았지.
근데 아빠 누나는 어디가 아프니 와가니 만나 이 손도 아프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쯔루하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할머니. 그 옛날 시장에서의 억척스럽던 시절이 생각나신 걸까요? 가족을 건사하고 고향에 기부하던 그 치열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 쯔루하시 시장에서 떡집을 한 40년, 50년 했어요. 50년. 그 얘기 자꾸 날로라 1분 살면 나 돈 보내줘가면 죽기도 애 먹지 말하는데 장사 조그만히 해요. 최기영 사당 먹으라 이렇게 오지산 이랑이 이렇게 도래 소좀 우린이 왔다가 그 속엔 다 만나.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나다키 마스 고맙습니다. 도안다키도 먹어. 왜 밥을 안 먹어요? 김치와 잡채, 흔한 반찬이지만 고향을 떠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식사 모임.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언어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잘 안 먹어요. 이제 오면 내 마마가 잘 해주니까 먹지만 그냥 식술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맙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일본식 과자처럼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네요.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이분들 뵈니까 기뻐요. 저기 집에서는 혼자만 이렇게 막 옆에 집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고향 사람들도 보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뭐 양로이라든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의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태수 스님은 지난 1980년대 종교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 어렵게 살아가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시작한 게 바로 토요일 밥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상담 자격증과 복지 관련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세대의 삶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오사카 도민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제와 곳곳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과 막 여기에 이 앞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앞에 여기 제주인 오사카 센터가 되는 거죠? 제주인 오사카 센터. 제주인 오사카 센터. 그곳이 생기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죠. 더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도 이어질 겁니다. 2세, 3세들도 제주도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줌으로써 2세, 3세도 제주도에 대한 그 어떤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오사카 속 제1제주인의 삶터 쯔루하시.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제1제주인 1세대. 1세대의 기억을 안고 더 발전해가는 쯔루하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걱정 많이 되시죠?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합니다. 또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 이 지친 내 몸과 마음을 뭘로 좀 힐링해야 될까요? 힐링 찾으러 왔어요. 쭈쭈쭈. 와, 인체의 신비예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지금부터 나마스테. 코로나19 시대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면역력? 네. 힐링하고 운동 아닐까요? 운동하세요? 네, 지금 요가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이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요가를 추천받았는데요. 특별한 요가를 특별한 분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도 요가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함께 하타 요가 배워보자고요. 준비하세요. 원장님, 나마스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요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타 요가는 어떤 요가인가요? 하타 요가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현대 요가에서 몸과 마음을 다루는 모든 행법의 근원적인 요가입니다. 하타는 해와 달 음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파워풀한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타 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필요합니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조르다 선생님, 하타 요가의 대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Just on 10 minutes, 효리 언니. 이효리 씨 요가. 이효리 씨에게 요가를 가르친 한준 선생의 제자,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 네, 오늘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하타 요가는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해야 하는 요가인가요? 하타 요가는 이게 고전 행법이에요. 인도에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근원적인 요가인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위, 우리가 에너지를 깨우는 각성시키는 그런 행법에서는 최소 3분에서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명상적인 차원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배워볼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일반 비기너나 이게 베이직, 기본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서 기본적인 에너지를 좀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자세들로 해서 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배워볼 동작은요, 부장가사나 뱀체이, 일명 코브라 체이라고도 하죠. 네, 상체를 세웁니다. 상체를 세워놓고 깊게 숨을 마시면서 턱을 들어서 머리를 뒤로 젖혀보세요. 경추 마디 천천히 밀어넣으면서 등 근육, 허리 근육을 가슴, 아랫배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어 보세요. 뒤로 후만돼 있는 이 척추의 그 불균형을 원상적으로 리세팅할 수 있는 아주 회복 자세로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자세에서 기본 3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10분, 15분 정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동작은 우스트라사나인데요. 낙타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나이가 먹어서도 70대, 80대 돼서도 이 자세를 할 수 있으면 척추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손 발 뒤꿈치 뒤에, 손끝 뒤에 짚고, 요거는 이제 초보자 자세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바닥을 짚어놓고 역으로 올라옵니다. 골반 허리를 밀어 올리고, 일반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머물고요. 여기서 이제 좀 허리가 각성된 분들은 가슴이 열렸다 유지할 수 있으면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까지 잡으면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초보자는 졸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2%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자세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차크라 아사나를 하면 좋은데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좀 하기 힘든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접어보세요. 발 뒤꿈치를 골반 쪽으로, 양쪽 골반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자, 발목을 잡고 골반, 허리, 가슴 들어 올립니다. 위를 본 활자세라고도 하고요.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아르다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라고도 합니다. 위를 본 활자세. 활자세. 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하타요가 쭉쭉 해봤어요. 척추와 허리가 건강해지는 느낌. 으차차차차차.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런 디스크라든지 척추협착으로 인한 질병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몸 여기저기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사바상에서 이완하세요. 제가 진짜 이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진짜 몸이 개운해지고 신체와 몸과 마음이 다 단련되는 이런 느낌, 힐링되는 느낌, 차분해지고 이런 기분 너무 좋네요. 하타 요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자세 오래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한데 그만큼 어떤 자세가 됨으로 인해서 제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세요? 특히나 저는 컴퓨터 관련 개발하는 직업이라서 항상 앉아 있었는데 허리 쪽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고 그 외에도 유연성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하타 요가를 해봤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다. 제 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요가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변화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척추 주변이 유연해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회원님들도 그렇고. 아니 요가 하면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나요? 호흡으로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금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꾸준하게 요가를 한다면 아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제대로 된 건강한 요가를 하게 되면은 안에 심층까지 우리 에너지선까지 활성화시켜서 미래에 닥칠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가를 방편으로 삼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하타 요가가 가진 치유의 힘을 받아보세요. 나마스테. 하타 요가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해보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답사해볼 우리 동네 명소는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인정을 주고받는 오래된 시장.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녹아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작복작 사람 사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작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포항에 있는 시장 중에 한 군데 와봤는데요.
북부시장에 와 있습니다. 포항하면은 뭐 다양한 시장들이 있지만 영일대 해수욕장과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름도 영일대 북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대신동이고요. 뭐 네. 대신동이라는 지역은 현재는 중앙동이라는 법정 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신동이어서 대신시장이라고도 우리는 불렀었고요. 지금 영일대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영일대와 가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영일대 북부시장인데 많은 사람들의 포항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냥 북부시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장이고요. 꽤 번화했던, 대신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신동이 번화했을 때 꽤 번화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로컬인들이 운영을 하고요. 로컬인들이 이용을 하는 포항인들의 애정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마치 7, 80년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 그 시절의 모습과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70년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는데요. 그 오랜 시간만큼 깊고 진한 추억들이 쌓여 있겠죠. 확실히 시장은요, 눈이 즐겁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거든요. 이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정겨운 풍경들도 있고 사람들도 정겹게 느껴지고요.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북부시장은요 1955년에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이에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거든요. 우리 사립학교 공립학교처럼. 네. 그게 이제 공설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은 크게 전기시장과 상설시장이 있는데 5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전기시장이고요. 항상 열리는 시장이 상설시장인데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면서 상설시장의 우리 포항의 최초의 시장입니다. 야, 시장에 공설이 있었고 상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고 배워보는 이제 것 뭐 같습니다.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가장 큰 시장으로 대표적인 시장이 죽도시장이니까 네. 죽도시장하고의 가장 큰 비교의 차이점이 공설이냐 사설이냐 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모습이 보이시겠지만 어쩌면 70년대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와보면 옛날에 어릴 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에 가면 흔히 왜 우리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북부시장이 그나마 옛날의 모습이 가장 잘 간직되어 있어서 옛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요즘 여러 시장들이 현대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게 큰 매력인데요. 포항만의 별미가 궁금할 때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고고!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 이 맛이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겨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일대가 또 전부 회거리가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영일대 북부시장처럼 바닷가랑 가장 가깝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횟집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이 유명한 것은 등푸른 막회. 등푸른 막회? 예, 등푸른 막회로 물회도 만들고 네. 회 무침도 해서 드시는데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 청어, 네. 뭐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랑 좀 떨어진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생선이거든요. 횟감으로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영일대와 가깝고 어떤 바닷가와 가깝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을 막회로도 드실 수 있고 물회로도 드실 수 있어서 이곳이 그거의 특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등푸른 막회, 등푸른 물회 특화 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포항을 찾는 분들이라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회 한 접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저냥 있는 회가 아니라 등푸른 생선, 회. 별비로서 드셔보시면 또 다른 추억, 또 다른 재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조금만 발길을 옮겨볼까요? 동빛내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 아스팔트 아래 흐르는 생명의 물길을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은 물길일까요?
시장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도심으로 일단 나와봤습니다.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둘러본 곳이 북부시장이고요. 대신동에 있는데 이곳 대신동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루꽃 아시잖아요. 네. 나루꽃이 포항 대신동인데 그만큼 사람이 안 살던 곳을 일제강점기 때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곳이 이제 대신동, 말 그대로 이제 새로이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것 또한 구도심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도시가 많이 좀 쇠락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인데요. 네. 이 학산천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면서 이곳에 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 물길이 흘렀던 그 기억을 그렇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학산천입니다. 그 물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뒷곳은 이게 이제 다리를 건너갈 만큼 아래로는 물이 흘러서 지금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동빈내항으로 흘러드는 그러한 학산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물길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 물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대신동 그리고 영일대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사실 포항을 찾는 분들에게는 좀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올 수 있는 시장이고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맞닿을 수 있는 도시 대신동입니다. 포항을 찾는다면요 이곳 꼭 한번 들려보셔서 옛 낭만도 느끼시고 재래시장의 정취도 느끼시고 맞습니다. 포항의 옛 모습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었고요. 옛 재밌죠? 지역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정겨운 옛 정취와 낭만을 찾아서 영일대 북부시장 나들이 떠나보세요. 푸른 빛에 낭만이 넘실대는 여수. 사계절 언제나 아름답지만 여름에 특히 빛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여수를 좀 더 시원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여수로! 도진아 여수 진짜 좋지? 너무 좋네요 여기. 근데 확실히 남쪽이라 그런지 엄청 덥네. 좀 덥긴 더워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실내 관광지를 이 누나가 풀코스로 준비했지. 실내 관광지를 풀코스로 나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따라와야지. 따라와. 쾌적한 실내에서 즐기는 이색 여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귀여운 캐릭터 테디베어. 여수에서는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디? 하와이. 여수 테디베어 뮤지엄은 모두 10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디베어의 역사는 물론이고 현대사와 세계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전국에 수많은 테디베어 뮤지엄이 있지만 여수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포토 스튜디오와 결합한 전시라는 점.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테디베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40개가 넘는 포토존에서는 개성 넘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여긴 또 뭘까? 우와! 오! 이순신 장군님! 오! 장군! 테디베어로 재탄생한 충무공 이순신.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기상이 당당히 살아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우와, 공룡. 우와. 야. 오,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오, 깜짝 놀랐어. 우와. 이게 뭔지 알지?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아래서 깨어나고 있어. 이야.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덕분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은 영화 속 인물들을 테디베어로 재해석한 갤러리입니다. 조각에서 회화, 입체적인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명화 속 주인공들의 개성을 고스란히 살린 테디베어들, 정말 사랑스럽죠? 아, 테디베어 뮤지엄 너무 귀여워요. 오, 근데 다른 테디베어 뮤지엄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저희 테디베어 뮤지엄은 다른 전시관이랑 거는 다르게 빅 테디베어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테디베어 동화존에서는 무려 8m나 되는 걸리버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코를 고며 잠든 걸리버 위에서 노는 소인국 테디베어의 앙증맞은 모습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곰돌이들이 이 걸리버 곰돌이를 지금 바느질하고 있어. 아, 옷을. 오. 땀은 땀 따고 있구만. 아니, 이 디테일 어쩔 거야. 나 이 걸리버 테디베어 사주면 안 돼? 도진아, 너 요즘 슈퍼스타잖아. 치명적인 귀여움에 행복 가득 충전하고 향하는 곳은 여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여행 코스인데요. 예! 그래도 도진아, 여수까지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지. 아, 여수 와서 바다 봐야죠. 언제 보여주나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 실외 바다 말고 실내 바다를 준비했어. 실내 바다가 있다고요? 그럼 날 따라와. 팔로미. 나도 같이 가더라도. 신비로운 바닷속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여수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300여 종, 5만 5천여 마리인데요. 국내 수족관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에 놀랄 수밖에요. 물속에선 신비로운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검은도 사람들을 지켜줬던 전설의 인어, 신짓기가 선보이는 수중발레. 눈부시게 아름답죠? 저기 있잖아, 바다 거북이. 온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친환경 아쿠아리움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자연과 공생을 꿈꾸는 이곳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 희귀종을 눈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르파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멸종 위기종 바이칼 물범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수 아쿠아리움의 마스코트인 흰고래 벨루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뮤지엄 오브 컬러스. 난 원래 색이 제일 좋은데. 나도 노란색. 나 이거 좋아. 나 완전 노란색 내 색깔인데. 최애 컬러 노란색을 두고 벌이는 쟁탈 작전. 무슨 소리야? 나의 노란색이야. 뺏길 수 없는 색, 노란색. 아쿠아리움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컬러를 주제로 하는 팝업 뮤지엄입니다. 좀 럭셔리하지 않아? 붉은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강렬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관은 각 색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과 작가들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여러 가지 컬러존을 형성하는데요. 트렌디한 포토스팟까지 마련돼 있으니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겠죠. 셔터만 누르면 인생샷 쉽게 건질 수 있답니다. 여수 실내 여행 마지막 추천 코스로 가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슈퍼스타 이도진, 널 위해 준비한 이 누나의 마음이야. 뭐야? 안으로 들어가 볼래? 지금요? 넌 반하게 될 거야. 빛나는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데요. 마치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져 내리듯 환상적인 공간은 밤바다에 비치는 별빛을 표현한 거랍니다. 가볼까? 오, 진짜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약간 그 구름 보면 노을 질 때는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구름 자체는 하얗고 먹구름이 껴서 새까말 때도 있고 약간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야, 여수 밤바다야. 여수 밤바다. 아, 별똥별.
전시관은 8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현곤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적재가 참여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를 구현했습니다. 시시각각 화려하게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수의 사계절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생텍쥐베리의 대표 작품 어린 왕자도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죠. 미디어 아트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문화를 만나볼까요? 2층 아트갤러리에서는 매달 다른 주제의 기획 전시와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이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전시가 매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시회를 지금 오셔서 볼 수도 있고 좀 나중에 오시고 다른 전시회를 또 볼 수도 있대요. 아, 그러면 작가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쵸. 탁 트인 풍광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루프탑 카페도 만날 수 있는데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상큼한 음료 한 잔으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수 낭만 여행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죠? 효진아, 오늘 누나와 함께한 여수 여행 어땠어? 지금 엄청 무더운데 실내에서 여수를 한 방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어메이징했어요. 오늘 이 기분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때? 노래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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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오케이 오케이 비가 와도 여수 무더워도 여수 어메이징